설날 아침,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가 건네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정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이 6번째였죠.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봉투는 또 텅 비어 있을 거라는 걸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매번 빈 봉투를 주는 며느리.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더해갈수록 실수가 아니라고 확신했죠. 과연 이번 명절은 평소처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0의 나이에도 정숙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부엌은 온통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어머니, 일찍 준비하셨네요. 며느리 수연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머리를 곱게 묶고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단정해 보였어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명절이니까 일찍 준비했지. 너도 수고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연이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죠. 봉투 겉면에는 어머님께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정숙은 봉투를 받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히 드려야죠. 늘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래, 고맙다. 정숙은 봉투를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두툼한 게 정성이 담긴 것 같았죠. 정숙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담아준 것 같아서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 그리고 초등학생인 손주 둘까지. 정숙은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흐뭇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명절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숙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상차림이 끝나고 정숙은 잠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앞치마 주머니에 봉투가 생각났어요. 손을 닦고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라는 글씨가 참 예뻤어요. 수연이가 정성껏 쓴 게 느껴졌죠. 정숙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봉투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뒤집어 보고 다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쪽지도 아무것도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분명 봉투를 건넬 때 무게가 느껴졌는데 두툼한 느낌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깜빡했나? 정숙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연이가 바쁘다 보니 실수를 한 거겠죠. 명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정숙은 빈 봉투를 다시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실수일 뿐인데 말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깜빡한 거겠지. 설 음식을 먹고 난 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명절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쁘더군요.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각도를 맞춰가며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이야,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수연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지. 이따가 SNS에 올려야겠어요. 우리 시어머님 솜씨 자랑 좀 해야죠. 수연은 음식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전, 나물, 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숙은 봉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깰 것 같았거든요. 그냥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면 될 일이었죠. 어머니, 이 음식 좀 싸가도 될까요? 친정 부모님도 드시게요. 그럼 당연하지. 많이 가져가. 정숙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큰 용기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전도 넉넉히 담고 나물도 담고 탕도 국물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수연은 고마워하며 용기를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많이 드시라고 해.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봉투 일은 정말 사소한 실수 같았어요. 며느리 수연은 명절이 끝나기 전 열심히 음식을 챙겼습니다. 큰 비닐봉지에 용기들을 담고 차 트렁크까지 가득 채웠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다 가져가니?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정 부모님도 드시고 우리도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도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준이가 차 열쇠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정숙은 손을 흔들며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적막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고요함도 나름 좋았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정숙은 문득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수연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보면 물어보면 되니까요. 깜빡한 거겠지. 정숙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설거지를 마저 끝냈어요. 두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정숙은 또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죠. 민준이와 수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수연이 또다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도 하얀 봉투에 어머님께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고, 고맙다. 정숙은 봉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무게가 느껴졌어요. 두툼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했죠. 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연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명절 음식을 먹고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이번에도 음식 사진을 찍었고 정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정숙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정숙은 다시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앞치마 주머니에 봉투가 느껴졌어요. 정숙은 손을 닦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라는 글씨를 보며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또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뒤집어 보고 안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할 리 없으니까요. 정숙은 봉투를 천천히 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일까요? 왜 봉투를 주면서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걸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진짜로 깜빡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연이도 바쁠 테니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숙은 빈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두 개의 빈 봉투. 정숙은 서랍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은 민준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괜히 말하면 며느리가 난처해질 텐데. 정숙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다음 명절에는 잊지 않겠지.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예뻤죠. 정숙은 차를 천천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요. 정숙은 거실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빨간 볼펜으로 또박또박 표시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숙도 잘 몰랐어요. 그냥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달력을 다시 벽에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해두자.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간단히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면 충분했으니까요. 정숙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다를 거야. 하지만 정숙은 알지 못했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세 번째 명절이 왔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정숙은 이번에도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준비했죠. 민준이와 수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연이 다시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으며 무게를 느꼈어요. 이번에도 두툼했습니다. 고맙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어요. 왠지 알 것 같았거든요. 명절 음식을 먹고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또 음식 사진을 찍었고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명절이 끝나고 정숙은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꺼냈어요.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접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네 번째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정숙은 송편을 빚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비어 있을까? 민준이와 수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수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받으며 무게를 확인했어요. 두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죠. 이 무게가 뭔지. 명절이 끝나고 정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역시나 비어 있었어요. 정숙은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었어요.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라는 글씨는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정숙은 봉투 안쪽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왜 두툼한지.
봉투가 2겹이었습니다. 수연은 2겹짜리 봉투를 일부러 샀던 거예요.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요.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명절이 끝날 때마다 수연은 음식을 가득 싸갔습니다. 큰 용기에 전도 담고 나물도 담고 탕도 담았어요. 트렁크가 가득 찰 정도였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은 다 가져가면서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정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 많이 먹어.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았어요. 수연은 음식을 싸가면서도 정작 용돈 봉투는 비어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그게 이상했습니다. 음식은 아끼지 않고 가져가면서 왜 봉투는 비워두는 걸까요? 정숙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5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갔어요. 시장에서 재료를 사면서 수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지난 명절에 수연이 한 말이었어요. 정숙은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었죠. 그래, 요즘 다들 힘들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면서 왜 명절 음식은 그렇게 많이 싸가는 걸까요?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물가가 힘들다는 게 핑계였을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수연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거요. 정숙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수연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전도 더 부치고 나물도 더 무치고 탕도 더 끓였어요. 어머니와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수연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먹어. 하지만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줘도 봉투는 비어 있겠지. 그리고 정숙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5번째 명절도 봉투는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5번째 명절마다 정숙의 일은 많았습니다. 설거지, 전 부치기, 장보기, 청소까지 모든 게 정숙의 몫이었어요. 수연은 음식 사진만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이리저리 각도를 맞추며 예쁘게 담아냈죠. 그리고 SNS에 올렸어요. 우리 시어머님 최고. 명절 음식 시어머니표 감사합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의 음식은 전부 정숙이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수연은 마치 자기가 도운 것처럼 글을 올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정숙은 늘 몸살을 앓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몸이 지쳤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이가 드니까 힘들구나.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절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다. 정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 명절엔 제가 더 도울게요. 그래, 알았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명절엔 달라질까? 정숙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정숙은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을 샀어요. 표지가 예쁜 하드커버 노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숙은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명절 기록. 정숙은 지금까지의 명절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날. 빈 봉투. 첫 번째 추석. 빈 봉투. 두 번째 설날. 빈 봉투. 두 번째 추석. 빈 봉투. 세 번째 설날. 빈 봉투. 정숙은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천천히 덮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 정숙은 아직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정숙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재료를 살 때마다 챙겨뒀어요. 쇠고기, 생선, 채소, 기름, 밀가루.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정숙은 영수증들을 노트에 붙이며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첫 번째 명절 재료비 30만 원. 두 번째 명절 재료비 40만 원. 세 번째 명절 재료비 50만 원. 점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물가가 오른 탓도 있었지만 정숙이 더 많이 준비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정숙은 노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들었구나. 하지만 정숙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정숙은 전을 부칠 때마다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타이머를 켜놓고 전을 부치는 시간을 기록했어요. 감자전 부치는데 걸린 시간 1시간, 김치전 부치는데 걸린 시간 40분, 동그랑땡 부치는데 걸린 시간 50분, 전을 부치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숙은 그 시간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설거지 시간도 재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가 산더미였거든요. 설거지 시간 2시간. 정숙은 노트에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 정숙은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가스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정숙은 고지서를 노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다시 계산했어요. 재료비, 가스비 총 60만 원. 정숙은 숫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명절 한 번에 이렇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포장 용기 값도 있었고 전기요금도 올랐습니다. 정숙은 모든 걸 꼼꼼히 적었어요. 노트가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정숙은 차를 내오며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 우연히 테이블 위에 노트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응? 아, 그냥. 정숙은 노트를 슬쩍 가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표지를 봤어요. 명절 기록? 이런 걸 왜 적으세요? 민준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나중에 보려고. 나중에요? 왜요? 그냥 기억하려고. 정숙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취미가 생기셨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래, 취미지.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취미가 아니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6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도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받으며 무게를 느꼈어요. 두툼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제 알고 있었죠. 이 봉투가 비어 있다는 걸. 고맙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명절 음식을 먹고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일까? 명절이 끝나고 정숙은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6번째. 정숙은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서랍 안에는 이미 5개의 빈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6번.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어요. 6번째 명절. 빈 봉투. 정숙은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수연은 명절이 끝날 때 음식을 가득 싸갔습니다. 이번에도 트렁크가 가득 찰 정도였어요. 어머니 역시 최고예요. 친정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 많이 먹어.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은 가져가면서 마음은 안 주는구나. 정숙은 차 트렁크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음식을 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일주일은 먹겠어요. 그래, 잘 먹어. 정숙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정숙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숙은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덮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정숙은 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빈 봉투들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겨울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정숙은 마음을 정리했어요. 다음 명절이 마지막이 될 거야.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고. 7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정숙은 이번에도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숙은 전을 부치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지금까지의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재료비, 가스비, 시간, 노동, 모든 걸 계산했어요.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봉투 겉면에 글씨를 적었어요. 수연에게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마치 수연이 늘 해왔던 것처럼요. 민준이와 수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숙도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를 수연에게 건넸어요. 수연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번엔 내가 줄 차례인 것 같아서.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듯 봉투를 받았어요. 아니, 어머니가 왜? 받아. 그동안 고마웠으니까.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어색하게 웃었어요. 명절 음식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정숙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수연은 음식을 먹으며 정숙이 준 봉투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궁금한 듯 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열어봐. 어서.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열어봐도 될까요? 그럼 열어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뭐가 들었어? 잠깐만. 수연이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종이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명절 정산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종이를 봤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명절 정산서. 음식 재료비 280만 원. 가스비 60만 원. 전기요금 20만 원. 포장 용기값 10만 원. 노동인건비 시급 만원 기준 300만 원. 총액 합계 670만 원.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종이 아래에는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받은 용돈 봉투 7개. 봉투 안에 들어있던 금액 0원. 차감 670만 원.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은 만큼만 적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난 계산이 정확해.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가 잘못됐니?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계산했나?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깜빡했나 보다 싶었어.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7번이나. 그건 실수가 아니잖니. 정숙은 봉투를 다시 수연에게 밀어줬습니다. 이건 돈 달라는 게 아니다. 정숙은 수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봉투도 비어 있는 거니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난 그냥 알고 싶었어. 왜 그랬는지.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계산은 끝났으니까 편하게 먹고 가거라.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종이를 손에 쥔 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둘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렸어요. 수연은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작게 불렀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거지만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신경 쓰지 마. 정숙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명절은 금방 끝났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음식을 싸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정숙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지 않았어요. 민준이와 수연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멀어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넌 잘못한 거 없다. 하지만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정숙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명절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어요.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엔 저희 집에서 명절 보내요. 어머니는 오시기만 하세요. 그래. 정숙은 민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수연이 음식을 준비해 놨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수연이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탕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이 만든 것만큼은 아니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몫이구나. 명절 음식을 먹고 수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받으세요. 수연은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어요. 정숙은 봉투를 받으며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무거웠어요. 정숙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50만 원권 지폐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수연이 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정숙은 봉투를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수연에게 건넸어요. 받지 않아. 수연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계산은 끝났어.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마음이 필요했던 거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음을 담아. 정숙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은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빈 봉투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각자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자기 몫만 만들었고 수연도 자기 집 음식을 준비했어요. 더 이상 정숙에게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은 명절마다 정숙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음식을 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은 그 모습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명절 같구나.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7개의 빈 봉투가 있었어요. 정숙은 봉투들을 꺼내 하나씩 펼쳤습니다. 어머님께라는 글씨가 여전히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봉투들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정숙은 봉투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해. 정숙은 서랍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재미있게 보셨나요? 명절은 마음을 나누는 날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날이죠. 정숙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이던 세대의 조용한 정의. 소리 지르지 않아도 통쾌한 복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